태백산맥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강원도 정선은 산이 많아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 산 저기. 물도 흐르고. 도심을 벗어나서 전원에 집을 짓고 싶은 분들이 제일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이 풍광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풍광이 좋은 데로 가려면 산 위로 가야 되겠죠. 좀 높은 곳으로 가야 아래를 내려다 보이는 어떤 풍경이 있으니까. 오늘 만나볼 집도 그런 풍경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은커녕 인적도 끊긴 비포장도로만 계속됩니다. 이렇게 높은 데인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제가 등산복을 입고 오는데 아니 거의 꼭대기까지 왔잖아요. 이거 저 집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이 길 끝에 진짜 집이 나타날까요? 걷다 보니 산 정상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 집이구나. 이야. 산 꼭대기에 마치 산 아래를 내려다보듯 위풍당당하게 자리한 이 집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분들이 사시는지 궁금한데요. 좋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렇게 높은 데 있는 집은 처음입니다. 야. 아이고 올라오시느라고 힘드셨죠? 그러니까요. 네. 아래서부터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올 줄은 모르고. 중간에 집이 없고 중간에 되돌아가는 분도 많이 있어요. 찾다가. 정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네. 심지어 여기는 포장도 끊겨 있고. 네, 맞아요. 집이 이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하고 포기를 하다가 조금 더 올라왔더니 이 선생님 댁이 네, 보이더라고요. 햇빛 700입니다. 평창은 아니지만. 이야, 700m요? 예, 예, 해발 700. 제가 다닌 집 중에 가장 높은 집 같아요. 아유, 와. 야, 근데 정말 이 앞에 경치는 정말 경관은 대단하네요. 네, 해발 700m 산 꼭대기에 자리한 이 집의 경치 한번 볼까요? 와, 앞산의 정상을 올려다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신선들이 오면 내 집이구나 할 듯 구름과 하늘도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있습니다. 내려다봐도 올려다봐도 하늘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집 빨리 보고 싶어지네요. 근데 벌써 이렇게 무슨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는데요? 예, 예. 한번 올라가 보시면. 가볼까요? 예, 예. 야, 어떻게 이렇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죠?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니 근사한 연못이 객을 먼저 맞이합니다. 야, 진짜. 야, 정말 되게 특이한 집은 특이한 집이네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더 놀랍습니다. 병풍처럼 둘러싼 소나무 숲과 천연 잔디의 넓은 마당. 부부의 손길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아기자기한 화분들. 무엇보다 이 집을 돋보이게 하는 건 찾으셨나요?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돌들을 마치 퍼즐처럼 맞춰서 쌓아 올린 그야말로 돌집입니다. 유럽의 고속 못지않은 위풍당당함이 느껴집니다. 정말 무슨 만화 영화에 나오는 집 같은데요? 산속의 성 같죠? 정말요. 이렇게 굴뚝도 있고. 야, 역시 이게 무엇보다 돌로 지어져서 그런지 정말 성 느낌이 있어요. 집을 지을 때 자연하고 잘 어울리는 게 뭔가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산속의 성 같은 이 집에 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데요. 이 집을 두 분이 손수 지으셨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네?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야. 아이, 그래도 뭐 두 분이 지시를 하셨겠죠. 아니, 이 터가 네. 이렇게 비틀어진 저 앞에 산하고 똑같은 그런 터였거든요. 예. 터 닦을 때는 포크레인이 왔어요. 포크레인이. 도움을 받고 네. 도움을 음. 너무 힘든 거 그런 부분은 도움을 받고 네. 나머지 돌부터 네. 나머지 쌓는 것까지 저희가 다 자재 사는 거, 자재 옮기는 거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마을 분들은 다 아세요. 10년 전 귀향을 결심한 부부는 이 산비탈에 집을 짓기로 결정했다는데요. 정선 시내에 방 한 칸을 얻어놓고 이곳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꼬박 3년 동안 집 짓는 데만 전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철옹성 같은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지으면서 좀 약해진 거예요. 정말 웅장한 뭐 성 같은 이런 집을 짓고 싶었어요. 돌집을 지으려면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을 텐데 오로지 부부의 손으로 이렇게 많은 돌들을 쌓아 집을 지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돌들은 어디서 구한 걸까요? 돌로 쌓아서 이 집을 만들고 구조물을 만든다는 게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돌은 규격화가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집에 쓰인 이 돌들은 다 죄다 주변에서 주워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도 좀 있었지만은 여기 이제 거의 한 1m만 파면 돌이에요. 아, 1m만 파면? 예, 예. 이제 안반인데 그거 다 깨가지고 그래요? 네, 쌓은 거. 털을 닦으면서 나온 돌로 지은 집이라니 땅속에 묻혀있던 돌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집이라는 형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기 있는 돌들이 예, 예. 전부 그 집 지을 때 깨서 나온 돌들인가요? 아니, 요런 거는 이제 추수한 돌이에요. 아, 좋은 돌. 요런 것이 이제 깨서 음. 나온 돌들. 돌들의 색깔이 다양한 이유가 있었네요. 여기는 이제 사실 작잖아요. 예. 네, 안에 가면 더 큰 기만. 아, 야, 근데 창문 위에 인방도 참 재밌네요. 네. 야, 이거를 철판을 그 이게 골방판을 접어서 가드레인, 그 도로 옆에 가드레인입니다. 가드레일을 잘라서 그렇게 예, 붙이신 예, 예. 거예요? 그냥 통째로 붙인 거예요. 이야, 아이디어다. 진짜 도로에서 보던 가드레일이네요. 돌집에는 가드레일뿐 아니라 재활용품을 돌벽 사이사이에 넣어 독특한 디자인을 연출했는데요. 들어가볼까요? 볼까요? 예, 예. 이야, 와, 안도 완전히 다 돌로 됐네요. 안은 외부와 달리 돌 사이사이를 흰색 시멘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크고 작은 돌 모양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어 돌벽의 아름다움이 더 돋보이네요. 내부도 온통 네. 돌이네요. 다 돌. 야, 어떻게 내부 마감을 다 이렇게 돌로 할 수가 있죠? 오. 와, 근데 이건 뭐예요? 이게 바위입니다. 야, 이거 진짜예요? 네, 진짜 바위입니다. 와,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돌집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갖다 놓은 조형물 아닌가요? 오, 가까이에서 보니 진짜 바위 맞습니다. 근데 만져보니까, 와, 그 돌에 정말 그 질감이 느껴지는데, 야, 이게 언뜻 봐서는 이게 인공적으로 만드는 건지, 이게 자연적인 건지 모를 정도로,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원래는 이만치 컸어요. 아주 큰 바위였는데 네. 제가 오한마로 이제 깨다 못 깬 게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럼 설마 저 옆에 이렇게 돌 속에 거기도 돌인가요? 네. 아, 그래요? 예, 예. 야, 그러면 얘는 양과 음이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집터를 다질 때 어쩔 수 없이 놔뒀던 커다란 바위는 자연 그대로의 인테리어가 됐고
더운 여름엔 시원함까지 가져다 준다네요. 아마 이 땅만 1m 팔면 나오는 돌은 주로 이런 돌일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좋은 게 그 파낸 그 이 지역에 있던 돌로 이 집을 만들어니까 결국은 자연과 건축이 이렇게 하나가 된. 이게 특히나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그런 예네요. 소장님, 저 키 한번 들어보실래요? 키요? 네. 이거요? 예, 예. 우리 어렸을 때 예. 이불에 소변 보면 했던 그거구나. 와, 이게 뭐예요? 여기 웬 세탁기가? 세탁기예요. 못 쓰는 세탁기를 예. 벽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일종의 이제 자연 냉장고식으로 만든 거예요. 야, 이걸 보니까 예. 정말 훌륭한 재활용이네요. 예, 재활용. 이야, 근데 정말 예. 이 안은 선선한. 차가운데요? 네. 자연과 인공의 절묘한 조합. 그리고 새 것과 옛 것이 아주 잘 만나고 있네요. 천장은 빛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강화 유리를 재활용해 창을 냈는데요. 작품을 비추는 미술관의 조명처럼 바위를 비춥니다. 부부는 왜 이 산꼭대기에 이렇게 힘들게 돌집을 지었을까요? 서울에서 45년간의 직장 생활로 사람들에게 지친 부부. 남편의 고향인 강원도 정선에 돌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하늘만 바라보며 살자는 마음을 담아 손수 하나하나 돌을 쌓아 올리며 단단한 돌집을 완성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 일도 많이 하고 사람을 대하는 일을 그동안 많이 해왔거든요. 소위 저희가 이제 미술 심리 치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모습을 보게 돼요. 속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싫어지는 거죠. 이제는 자연과 함께 살며 부부의 마음도 집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부부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준 돌집의 내부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부부가 주로 머무는 거실로 들어가 봅니다. 안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와, 야. 북서쪽으로 난 두 창으로 햇살이 쏟아지는데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절경입니다. 근데 안에서 보니까 이게 수평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수평 잡을 때 실을 띄워놓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집사람이 자꾸 다니면서 네. 실을 끊어요. 이게 걸린단 말이에요. 지나다니다가. 네. 여보, 실 끊지 마. 집 짓는데 생명선이다. 그래서 약간 삐뚤어진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 실 하나 끊어 먹었다고. 그럼 다시 설치해야 된단 나중에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았지. 거실의 천장과 벽은 목재 루버와 부직포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녀를 위해서랍니다. 이건 난로인 것 같은데 좀 신기하게 생겼네요. 여기 색이 진한 게 물통입니다. 그게 물통이고요? 네. 여기 불을 떼면은 네. 요 공기가 대표해지는 동안 네. 열은 얘를 대표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온도를 맞춰놓으면 센서가 자동적으로 이 바닥을 데피는 거예요. 보일러와 그 다음에 벽난로를 합한.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야, 구두를 만들지 않고 그 위에 소위 물탱크를 만들어서 그 물탱크에 물을 데워서 저 이제 온도 조절기를 가지고 이 방의 바닥을 데운다는. 네네. 이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넘치는 이 난로 역시 건축주 박봉택 씨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한 작품이라는데요. 이렇게까지 단열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저희들이 벽이 두꺼워요. 그런데 이게 뭐 영하 17도 보통 뭐 일주일도 가고 오래 갑니다. 여기는 강원도 정선은
겨울이 5개월이에요. 건축주 부부가 이곳에 정착한 지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7번의 겨울은 정말 아름다웠지만 추위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돌은 열이 전달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 겨울에는 한 번 내려간 온도를 다시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데요. 그래서 외부의 돌벽과 내부의 마감재 사이에 단열재를 넣어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했답니다. 전원주택을 지을 때 여론이 해결됐다면 그 다음은 뭘 고민해야 했을까요? 바로 물입니다. 7년 전 겨울 부부는 물을 찾아 집 주변의 산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4월 달에 여기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눈밭을 헤매면서 물을 찾았어요. 근데 여기 왔는데 여기가 다 녹고 물이 약간 찌질찌질 보여서 돌이 큰 게 몇 개 있고, 그리고 돌을 딱 여는데 가재가 2만 개 있었어요. 큰 게 가재가. 이 겨울에 여기 가재가 있다면 물이 있겠지 해서 이 자리를 파니까 물이 쫙. 물을 찾은 곳에 물탱크를 묻고 집까지 800m 거리에 호수를 묻어 식수를 확보했습니다. 쓰고 남은 물은 연못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었다는데요. 물이 너무 차가워서 물고기는 못 키우지만 대신 돌집의 운치를 한층 더해줬답니다. 이제 주방으로 가볼까요? 야, 계단은 좀 평소에 우리가 흔히 보던 계단보다 굉장히 폭이 넓네요. 예, 넓어요. 시각적으로 좀 이쁘게 보이려고. 아니 높이도 있어서 아니 가족들이 다 모이면 여기 앉아서 대화도 하고 그러시겠어요. 그래. 야, 와 여기 창문이 더 멋있는데요, 위보다. 이야, 정말 이 창문은 이 사모님에 대한 어떤 사랑과 그 배려가 굉장히 숨어 있는. 이야. 뭐 주방은 뭐 별로 볼 건 없죠. 아 그래요? 근데 이 직접 만드신 거 아니세요? 원목 구멍인데요? 네, 이게 볼품이 없어요? 그래도 좀 거칠고 해서. 약간 문제는 네. 나무여서 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겨울에는 좀 줄어, 그래도. 여름엔 또 늘어서 잘 안 맞는 거 그런 게 좀 있고. 조금 틀어지고 거칠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남편이 손수 만든 찬장인데요. 화가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건축주 박봉택 씨는 이곳 돌집에 자리 잡으면서 틈만 나면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저 정말 좋아요.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저 모습이. 네, 저 집 지을 때보다 저는 사실 이 모습이 더 좋아요. 정말로. 네, 지금 눈에서 하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라보는 곳곳이 자연이니 분말을 날이 없다는 봉택 씨. 그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아내. 부부의 돌집은 그렇게 금슬까지 단단하게 해줬습니다. 무거운 돌을 이고 지고 옮기고 쌓는 엄청난 노동의 과정을 통해서 힘들었던 과거의 마음의 짐을 벗어 던졌을까요? 그의 그림은 환한 자연의 풍광들로 가득합니다.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뭐 100년도 못 사는데 왜 이렇게 짓느냐. 많이들 이제 쑥덕거리는 소리도 많이 듣고 직접 나한테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뭐 그 사람들한테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설명해도 잘 보지를 못했으니까. 유럽 갔을 때 보통 뭐 100년, 500년, 뭐 1000년 가는 집들이 있어요. 돌로 지어서.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지어서 앞으로 몇백 년 이게 보존이 됐으면 하는 꿈도 있습니다. 사실 애들도 하거든요. 블록 쌓기, 뭐 놀이터에서 모래 쌓기, 이 쌓기는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쌓기만을 가지고 이 집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가서 볼 수 있는 그 지역만의 특성은 사실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음식도 있겠고, 음식은 오히려 좀 많이 남아있지만 건축적인 게 사실 많이 없습니다. 지역에 정말 맞는, 좀 풍토성이 가미된 이 지역의 재료와 기술과 그리고 장소에 적합한 집을 고르라? 그러면 저는 이 집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와, 이야, 진짜 좋다. 자연을 품고 변화무쌍한 자연을 바라보며 오롯이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산꼭대기 돌집.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